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난 갑인일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용신은 여기서 지장간이 임계가 돼서 정인격이죠. 정인. 그래서 수생목 해서 정인격인데 천간에 그 인이 투출되어 있는가 보니까 천간에 용신이 투출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학문 그걸 가지고 상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되면은 자기 지식을 자기 배운 학문을 제자들한테 잘 가르치는, 상관은 말하고 뭐 어떤 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용신이 뜰 때 발복을 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계수나 임수가 떴을 때 내가 드디어 내가 뭔가 사회에서 내 역할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계수가 뜰 경우에는 무게합이 돼서 패가 되죠. 그래서 이 인격에는 이 재가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떴을 때 이게 내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었는데, 이 무토, 이 재가 나를 막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이 재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신을 그 잡을 때요, 심여천 선생은 자평진전에서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용신을 삼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설하고 선생이 그 주석서인 자평진전 평주에서 그 첨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왕용신이니, 그 다음에 통관용신이니, 세 번째 조후용신, 네 번째 억부용신, 다섯 번째 그 병양용신, 이런 식으로 마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을 용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용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그 도움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 기운이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은, 통관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좋으면 통관용신이라고 그러고, 내 조후를 좋게 하면 조후용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용신을 그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억부용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강신약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그 경우인데, 그 사주가 너무 왕하면은, 사주가 너무 강하면은 그것을 약하게 해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억부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강하면은 우리가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 다음에 사주가 약하면은 그것을 도와주는 인비를 용신으로 쓴다. 이런 그 관법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격에 내가 약해서 인비가 용신, 그래 비견이 들어오나 겁재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분탈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신을 언급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하고 선생이 이걸 용신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모든 것이 좀 틀어졌다. 원래 심여천 선생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그 원령을 중심으로 봐라,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주석서에서 설하고 선생이 이 얘기를 첨부하는 바람에 당초 심여천 선생이 말씀하신 그 팔자용신 전구원령은 뒤로 가고, 마치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실 때 그 자평전 원본에 충실해서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다 이 원칙에 충실해서 살상겁인 흉신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역용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는 거고요. 관제인식 나한테 좋은 기운은 그것을 더 생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푸시다 보면은 사주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혜천 선생이 자평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사주를 비교적 정확히 볼 수 있다. 만일에 억부용신을 가지고 신강신약을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신강해야 그것이 진짜 신강한 걸로 생각하고 얼마나 약해야 그게 진짜 약한 걸로 보는지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나는 이 사주를 뭐 신강하게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뭐 신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하고 보는 제자가 서로가 관법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은 신강하게 봤는데 제자는 신약하게 볼 수도 있고 선생은 신약하게 봤는데 제자는 이 정도면 신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볼 때마다 그 사람 주관에 따라 보기 때문에 관법이 틀리게 됩니다. 전에는 이걸 신강하게 풀었는데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이걸 또 풀면 이제 보니까 신약한 것처럼 보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그걸 학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황이든 통관이든 조우든 억부든 병약이든 이 자체를 사주 푸는 데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신은 아니되 이러한 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 사주만 보더라도 누가 보면 이게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주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조우용신을 갖다 댈 겁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들어올 때 이거는 이제 발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건 용신이 화다. 화의 기운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질 말고 이 기운은 어차피 태어날 때 자수로 태어난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고 다만 이 을목과 경신금은 조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용신이기 전에 갑을목과 경신금은 조우를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조우가 좋으면 좋다는 거지 그거의 용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난 갑인일주다 보니까 이 화의 기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인이 상관을 봤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는 내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살은 2개씩이나 되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살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한 그 살인데 인격에 살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뿌리까지 없는 살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생금에서 재생살로 좀 그 기운을 보충을 해주죠. 그래도 이 살은 화극금하고 화극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불 밑에 있는 경금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신을 정확히 용신이라는 건 뭐냐? 월지에서 투출된 지장간의 기운이 여기 투출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용신을 삼는다. 다만 비견겁재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도 이제 비견겁재로 되어 있고 용신이 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천간에 뜬 기운 중에서 관제, 인식 이런 그 좋은 기운을 중심으로 풀면 됩니다. 가용신을 잡고 풀면 되고 그 외에는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그 원령을 중심으로 풀면 되고
용신이 투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런 사주처럼 그러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정인격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는데요. 자기가 배운 걸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인데 이렇게 직업궁이 좌우충 그다음에 좌우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능력도 좋은 분인데 항상 뭐 다른 데서 좀 더 대우를 좀 잘해준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옮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직업궁이 계속 충을 맞으니까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오래 있기는 쉽지 않죠. 게다가 기운도 상관으로 있으니까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 이거죠. 내가 식신이 있으면 꾸준하고 성실한 면이 있는 반면 상관은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으네, 여기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으네 해서 수시로 옮길 수 있고 게다가 이렇게 직업궁이 충까지 맞으니까 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갑진년인데 신재 합의되면서 옮겼죠, 직장을. 그런데 올해 또 옮기겠다는 마음이 또 들어가지고 찾아오신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병원년이 되면 내년에 또 옮길 수 있다. 좌우충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그 자리에서 더 있으면서 내년에 옮기든지 아니면 올해 옮겨도 내년에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기 능력은 괜찮은 사주다. 이런 식으로 살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 또 일간이 또 갑인일주다 보니까 상당히 또 자기 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줏대도 뚜렷하고 자기 힘도 강해서 어떤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한 좀 활력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 갑인일주가 또 이제 고란살이 됩니다. 고란살. 그래서 그리고 이 살도 이렇게 그 화의 밑에서 있어 경호 이런 식으로 살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이분이 한 남자하고 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살에 있는 갑신일주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도 인신충이 되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금방 헤어지고 인연이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 문제는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일은 뭐 자기 능력껏 마음대로 발휘할 수는 있지만 남자로 인한 어떤 아픔은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 43세가 되는 개미대운을 보면은 이 겨울에 그 갑인일주니까 사오미 자체도 좋죠. 대운으로 보면은 이 조우를 일단 그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도 좋고 그 운 자체는 비교적 좋게 흘렀지만 이 개미년에는 이 개수가 떠가지고 내가 뭔가 사회 나가서 뭔가 내 주특기를 발휘할까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기합에서 잡히니까 이때 좀 패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우는 맞췄다 하지만 토국수에서 재로 인한 어떤 내 용신이 다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개미대운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우를 맞춰주기 때문에 크게 패가 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조우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용신도 만족할 때 비로소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대운보단 이모대운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발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대운이다. 물론 이때도 좌우충하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변동보는 작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대운에 가면은 이제 지지로 보면은 이제 사기운이 들어서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 혼잡이 되니까 어떤 직업적인 어떤 남자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지. 아니면 건강적인 부분도 이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때도 아마 그 관살 혼잡이면은 또 새로운 남자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이 대차게 해나가고 능력도 있고 어디서 인정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그
우리한테 그 가리키는 부분들은 남자로 인한 아픔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여기 인호하면은 이제 화국이 형성되니까 이 상관의 국이죠. 여기에 관이나 살이 들어와서 버티겠습니까?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원칙,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고 항상 일관된 원칙 가지고 그 사주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뭐 잠깐 용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기회를 봐서 이제 사주 기초부터 해서 한번 쭉 설명을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좀 보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